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, 바로 데이터 리니지입니다. 데이터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여정, 그걸 추적하는 개념이죠.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, 뭐 SKI 블로그나 IT 데일리 기사, IBM 설명 같은 거요. 데이터가 어디서 오고 어떻게 변화하는지, 이걸 아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, 이게 왜 당신에게 중요할 수 있는지, 또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해볼까요? 여러 자료에서 보니까 이걸 뭐 데이터의 족보다 아니면 여정 지도다 이렇게 비유를 하던데요. 결국 데이터가 딱 생성된 그 순간부터 마지막에 사용될 때까지 그 모든 경로랑 변화를 기록하는 과정,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데이터의 그 원천 소스 있잖아요. 거기서부터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이동했고, 또 중간에 어떤 변환,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겪었는지,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,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파악하는 거죠.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.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고요. 막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환경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투명성을 딱 부여한다는 점이에요. 데이터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면 사실 믿기 어렵잖아요. 아, 바로 그 신뢰 문제. 네.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. 출처도 모르는 데이터로 만든 분석 결과 그걸 누가 믿고 뭐 의사결정에 쓰겠어요. 그죠? 자료들에서도 데이터 품질 관리나 오류 추적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막 강조하고 있고요. 오류가 딱 터졌을 때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는데 아주 결정적이겠군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요. GDPR이나 뭐 CCPA 같은 데이터 규제 있잖아요. 그거 준수하는 측면에서도 이 데이터 흐름을 증명하는 건 뭐랄까,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. 실제로 아까 그 시즈 쉘터 자료에 나온 금융사 IFS 17 대응 사례처럼요. 복잡한 규제를 맞추려면 데이터 리니지 확보가 아예 필수였죠. 아,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게 영향 분석이라는 거예요. 임팩트 분석. 시스템의 어떤 특정 부분을 딱 바꿨을 때 전혀 예상 못한 다른 데서 막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. 그걸 막으려면 데이터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의존 관계를 미리 알아야 해요. 특히 뭐 BI 시스템이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처럼 여러 데이터가 막 섞여 있는 환경에서는 시스템 안정성이랑 이게 직결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기업들은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하나요? 자료들 보니까 메타데이터, 그러니까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, 이걸 분석하고 SQL 로그나 ETL 도구 작업 내용 같은 걸 이렇게 파싱, 분석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. 이게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의 그 여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내는 건가요? 좀 궁금하네요. 네, 좋은 질문인데요. 핵심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데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아까 그 SPI 블로그 K 사례 있잖아요. 거길 보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그 SQL 로그를 자동으로 싹 모아서 분석해요. 그렇게 해서 데이터 요소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, 그래프DB에 저장한 거죠. 그래프DB는 그 노드, 그러니까 데이터랑 엣지, 관계로 정보를 표현하잖아요.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고 흘러가는지, 즉 리니지를 표현하고 추적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. 아, 그리고 이 복잡한 관계를 사용자가 좀 쉽게 이해하도록 시각화하는 거.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요. 근데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. IT 데일리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기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거나 뭐 문서화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. 또 SQL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로직, 이런 건 자동 분석이 어렵다는 그런 한계도 명확하고요.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만 도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데이터 관리 체계나 어떤 목표 의지, 이런 게 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아, 기술적인 장점이랑 현실적인 과제가 같이 있군요. 네, 이론은 이제 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잘 구축하면 당신의 업무나 아니면 조직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오류 수정 말고 또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. 활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. 데이터 오류의 근본 원인을 빨리 찾는 건 뭐 기본이고요. IBM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복잡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옮기는 거 있잖아요. 마이그레이션. 그런 프로젝트를 훨씬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돼요. 또 그 먹시어브 데브 자료에서처럼 머신러닝 모델 예측 성능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이게 모델 자체 문제인지 아니면 들어가는 데이터 문제인지 그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인을 진단할 수도 있죠.
규제 보고서 낼 때도 데이터 정확성이나 출처를 증명해야 하잖아요. 그때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고요. 결국은 데이터 소스부터 저기 최종 보고서나 대시보드까지 그 길고 복잡한 여정을 뭐랄까 한눈에 싹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와, 정말 데이터 운영의 투명성, 효율성, 이걸 높이는 핵심 열쇠 같네요. 단순히 그냥 추적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 자체를 높이고 더 똑똑하게 데이터를 쓰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려면 꼭 필요한 기반이고요.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데이터 중심 문화를 조직에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데이터의 가치를 제대로 뽑아내려면 그 데이터가 걸어온 길을 알아야 하니까요. 그렇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요. 현재 기술로는 사람이 만든 아주 복잡한 로직이나 문서화되지 않은 그런 변환 과정까지는 자동으로 완벽하게 분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해요. 그렇다면 말이죠. 앞으로 AI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을 때 단순히 데이터 흐름을 그냥 매핑하는 걸 넘어서요. 그 흐름 속에 숨어있는 어떤 비즈니스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잠재적인 데이터 품질 문제 같은 것까지 AI가 스스로 해석하고 심지어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요? AI가 데이터 리니지의 지능 그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데이터의 여정을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